오늘 3월 26일 우리 간토에 산행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죠? 오랜만에. 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 그래요? 아, 산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예. 그래. 벌써 우리가 154차 그 간토에 주말 산행을 했네요. 아, 벌써 154차인가요? 예. 산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유, 힘들었지만 올라오는데 좋네. 역시 그 지리산 네. 밑에 그 한양골에서 산삼 먹고 큰 기운이 예. 살아있는 것 양산 같아요. 통도사 갔다 왔지, 범호사 갔다 왔지, 이제, 어디, 여기, 순천 송황섬을 갔다 왔는데, 송황? 해인사 갔다 왔고, 아, 송광사를 아직 안 갔어요? 이제 가려고. 그 송광사에서 그 넘어가는 그 뭐죠? 서남사 그 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송광사에서 서남사 그래도 넘어가는 우리나라 3대 사찰하면은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남쪽에 있는 경상도 쪽에 있는 두 개는 가서 다 왔으니까 이제 순천에 이제 송광사 한번 내려가면 갔다 와야지. 아주 유서가 깊죠. 내려가면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멋있어요. 아무튼 좋은 힐링이 되겠네요. 또 아, 한 가지 이제 통도사 가면은 대웅전에 부처님이 없어. 통계산 그걸로 유명하죠. 왜 부처님이 없는 대웅전이냐면은 대웅전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부처 살이 다 모시고 있다고. 사리가. 그러게 스님들이 사리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에 불상이 없다 이거죠. 불상이 없어. 부처가 없어. 통도사에는. 통도사에는. 통도사. 대웅전 가가지고 기도를 해도 뒤에 부처를 보고 하는 게 뒤에 스님들 사리. 통도사 어디에 있는 거죠? 양산. 양산에. 양산에요. 우리나라 3대 사찰이 이제 통도사,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송광사 이렇게 있거든요. 유명하죠. 거기 내려가지고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쭉 올라가면은 그 대웅까지 가는 데마다 힐링이 돼. 너무 좋아. 꼭 거기 부산 양산 쪽에 가면은 한번 가보라고. 너무 좋아.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 사장님 함양에서 이렇게 안양까지 올라오는 그 고속버스 내지는 시외버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정말 한번 버스를 타려면은 원스톱으로 이렇게 오는 게 없죠. 한 대 있어. 한 대도 있는 게 정류장에. 어디 정류장? 안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안양 거쳐가는 거쳐가는 게. 부천으로 가는 부천에서 안양 경리에서 경유해가지고 함양까지 가는 거 하루에 한 대 딱 있는데 하루에 딱 한다네요. 불편하겠네요. 만약에 그 차를 놓치면은 안양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려. 또 거기서 시간대가 또 수원서 대전 가가지고 대전서 또 함양까지 가는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어우, 많이 한번처럼 갈아타고 하면은 버스가 다이렉트 직통으로 가면 3시간이거든. 3시간이면 260km인데 3시간이면 가는데 이렇게 갈아타고 하면은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안양에 뭐 시외버스 아니면 종합터미널이 있어서 함양까지 논스톱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차 가지고 안 다니죠. 그렇죠.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기름값하고 톨비하고 이렇게 하면 왕복하면 한 15만 원 정도 들거든. 근데 그렇죠. 버스 타고 가면 버스 타면은 28,000원. 1인당? 왕복하면은 56,000원. 56,000원. 근데 뭐 돈도 돈이지만은 안전하잖아 일단은. 버스가. 그렇죠. 딱 타면 한 자고 일어나면은 도착하니까. 앞으로 우리 그런 날을 위해서 아무튼 열심히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뜻을 모아서 안양에 시외버스 터미널, 종합터미널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악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동안 이제 우리 이정욱 박사님 또 이정욱 교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93년, 그러니까 사실은 92년 말에 지정된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 약 한 30년 동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지가 경매로 이제 매각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부지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한 그런 장본인으로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성남 종합 터미널이 폐쇄가 됐어요. 물론 이제 임시 터미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탑. 예, 야탑에. 그래서 그 성남시 종합터미널이 이제 1월 달에 폐쇄되고, 또 최근에 뭐, 고양시에, 고양시는 또 이제 종합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화정 터미널이라고 또 이렇게 신도시 예, 신도시 쪽에 약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터미널이 있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5월 달에 이제 폐쇄를 한다는 이제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터미널이 안양에 꼭 필요한지, 안양권이죠, 안양권. 왜냐면은 안양만 수요를 커버한 게 아니고, 그렇죠. 100만 이상의 보고 도시 입안해놓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이 일단 터미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왜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는지 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짧게 이렇게 그 전에 터미널이 안양 터미널 역사가 있어. 우여곡절이 많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이게 신도시 1기 신도시가 될 때 아까 이야기한 백문도 인구 안양 의왕감 부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5,500평에 해놨는데 그때 시장인 신중대는 그걸 인허가를 내줬다가 분양까지 했다가 민원 때문에 주식회사 경보에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경보한테 소송 당해가지고 16억 이필이는 16억이라는 실시를 보고 경보한테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도 터미널 부지는 남아 있었어. 사실은 이필은 시장이 예를 들면 이게 배임이라고 이거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민원 때문에 해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면 배임에 해당된다. 그러고 이필은 끝나고 나서 세대 와가지고 어떻게 헐라 팔아먹었어. 헐라 팔아먹었어. 아예 이제 터미널 근거를 없애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잖아요. 예, 원상복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쟁취를 해야죠. 다시 부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행정소송에 2심으로 가 있지만, 사람들은 남한테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시장 터미널이다. 터미널 사적인 공간이다. 사적 공간 아니면은 터미널 이야기만 나면 왜 주변 친구들이 막 박하기가 벌떼같이 난리를 지겨? 죽고 아닌데. 뭔가 뒤가 구른 게 있겠죠.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터미널이 왜 필요한지. 예, 성남시 지금 최근에 어려운, 이제 운영상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안양권에 터미널이 필요하고 이 당위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죠.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남의 그 야탑 터미널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예. 문 닫았더라고요. 폐쇄됐죠.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어제는 경기도 광주에 일이 있어 갔는데, 광주는 종합터미널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어제 하나 배운 게, 그동안 제가 종합터미널 얘기를 가끔 썼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저희는 종합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고속하고 시외를 합쳐서 합쳐진 게 이게 종합이죠. 시외버스 터미널만 있는 거는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도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면은 그게 종합터미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종합터미널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진념 도지사 때인가요? 진영 장관이고 경기도지사 누구 있었죠? 진대재. 진대재 말고 그는 도지사 안 됐고. 손학규? 아니 그 전에 1996년도에 임창렬. 임창렬 기억도 좀. 도지사일 때 음. 그때 종합터미널을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제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 우이도 진리라고, 진리. 네, 목포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갑니다. 네. 3시간 가고, 지금은 이제 목포에서 직행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목포에서 배를 타면 우리 섬에 바로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냐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도초면이 나옵니다. 도초면. 거기에 내려서 네. 거기서 또 배를 갈아타고 조그만 배를 갈아타고 또 우이도까지 1시간 가는 이 과정을 긴 거쳤거든요. 여정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섬에서 목포에 나오려면은 그 여객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여객선을 타고 나올 때 보면 어떨 때는 그 여객선 타고 있는 손님이 몇 사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뭐 한두 명 타고 있을 때도 그 배가 출항해서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게 뭐 이 배가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 거고 선장님 계시지 기관장님 계시지 거기 또 직원 계시지 최소한 몇 명의 배 그 선원들이 있잖아요. 저 월급 주고 이게 운영이 될까? 유지가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어렸을 땐 그건 몰랐죠. 근데 어쨌든 배가 와주니까 되게 고맙잖아요. 그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오게 되니까, 무트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이제 커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재정학자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 경제학 중에서도 경제학이 이제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3대 경제 주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계와 기업이 움직이는 이거를 이제 미시경제라고 그래요. 미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시장 경제, 이걸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시장 경제를 연구하는데 저는 이제 가계와 기업과 정부 중에서 정부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재정학 책을 쓰고 재정학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재정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재구나. 공공재. 그걸 이제 깨우치게 된 겁니다. 퍼블릭 굿. 그렇습니다. 그게 섬에서 목포까지 나오려면은 만약에 효율성만 따진다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객 손님 한두 명을 태우고 그 배가 목포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적자가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배를 운영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공공재구나. 그렇죠. 비록 거기에 몇 사람 안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 편의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정부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딴 데서 세금이 많이 거친 걸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내어주는 걸로.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운영을 하냐? 그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오케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거죠.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992년이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30년 동안 설치가 안 되고 이게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부지가 폐지된 거죠. 부지가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양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이렇게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중교통권에 대한 공공재인 거죠. 그렇죠. 그 땅이. 개인적인 공권인 교통기본권. 교통기본권은 공공재인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되고 없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뭐냐면 이 안양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필요한 거는 만약에 안양 시민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거기서 버스 탈 손님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운영을 해야만이 당연하죠.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하죠. 왜 제가 섬에서 네. 배를 타고 목포에 나올 때까지 느꼈던 예. 그 기분, 그리고 그 감사함, 그거는 안양 시민들이 이 버스를 타고 자기 고향을 가든지 목적지를 갈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고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대중교통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도 운전하고 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 멀리 가는데 운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뭐 KTX 있으면 KTX 타고 가고 싶고 버스 있으면 버스 노선에 버스 타고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저 터미널은 가진 사람들이 자가용을 운영을 할 때는 필요함을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이제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학생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터미널이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성과 당위성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공공재다. 공공재이기 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그 오너 드라이버여도 결국은 근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거시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당연합니다.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그 말씀에 이제 필요성과 당위성이 저는 이제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박사님 소멸기에 있는 지방도 인구. 소멸 지방도 각 지자체에서 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런데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이제 운행을 해. 그러면 각 시골 면 단위로 이제 운행도 하고 서울도 오고 부천 안양 근처 부천도 운행하고 이쪽 하는데 30대가 운행하는데 사실 흑자본다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면 그만도 안 하면은 말 그대로 소멸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차 대당 보조해주는 게 1억씩 보조를 해줘요. 1억씩. 1년에 1억씩 보조. 버스 회사에. 버스 회사에. 대당 1억 30억 보조해주고, 이 회사에는 그 보조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집단이 아니고 공공재. 그러니까 공공재로 봤을 때는. 공공재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그래 안 하면은 그걸 경제적인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면 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뭐 개인 사업자나 또는 민간 기업에 어디까지나 우리 공공재를 맡겨놓을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령 옛날에 왕정이든 군주정이든 그 이후에 우리가 공화정을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옛날 왕정이나 군주정 시대에는 모든 걸 다 국가 공영제 내지는 국유화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땅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국가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국가가 다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걸 민간에게 위탁도 하고 또 민영화를 시켜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터미널이 이렇게 사실은 인구 2만인 그 옹진군 아시죠? 인천 옹진군에 가면은 영흥도에 종합터미널이 있어요. 영흥도에 인구 2만 1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60만이 넘었잖아요. 62만, 63만까지 갔는 안양시가 아직도 지금 터미널이 없어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 내에 인구 50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안양시와 남양주시가 터미널이 없습니다. 근데 남양주시는 우리가 비교하기 어려운 게 안양은 그냥 온리 도시거든요. 근데 남양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소송 제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행정소송, 터미널 관련, 도시계획 취소 소송이죠. 결정, 변경, 취소 소송인데, 예, 거기에 따라 소송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잘못된 정보, 지금 이제 가장 잘못된 정보가 뭐 90년도 중후반에 주변 평촌동 거기가 934번이잖아요. 맞습니다. 934번지 주변 거기 무슨 한신 아파트,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 이런 이제 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박사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사셨으니까. 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7일 전에 안양방송에서 한번 안양역의 윈스케어 그 자리에 원스케어. 그 자리에 이제 그 환승터미널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안양에도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왜 그러면 안양에 터미널이 없었냐에 그 답을 들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더라고요. 안양방송.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1996년도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터미널을 반대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사실이에요. 그때 신중도 시장이었나요? 네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큰데 경제 주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무한 경쟁을 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경제 이론으로 정립할 때 합리성과 이기성을 전제로 해서 이 경제 현상이 이론적 정립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합리성과 이기성 중에 이기성이 뭐냐면 경제 주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선출직은 자기 표를 위해서 그런가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 그러면 우리도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물건을 사야 된다. 물건을 살 때 그럼 나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업은 우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경제 주체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의사표시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꿈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터미널에 들어온 거를 반대한 거는 당연한 현상이었을 수 있어요. 또 사실이고.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이고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부터 거의 한 이제 30년 가까이 전 일이잖아요. 그때는 버스가 막 매년 또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디젤 엔진. 지금은 버스가 전기 버스 나오고 뭐 수소 버스 나오고 해서 친환경 버스. 그럼 그 당시에는 매연도 많고 또 이 버스 또 정비나 또 그 시운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 버스 터미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면 그런 거를 다 개선을 하면서 터미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해소시켜주면서 거기다 터미널 넣어야 맞는 건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했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선출직 시장이 그 터미널을 법으로 그 터미널을 만들게끔 정해졌잖아요. 그 터미널 사업을 처음에는 시행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왕좌왕 해가지고 또 평촌 쪽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생겼잖아요. 터미널이 없어져 버린 사태. 그래서 선출직 시장들은
표를 먹고 살지만 표를 먹고 살지만 그 지역에 있는 꿈마을 사람들의 표만인 게 아니고 터미널은 안양 시민 전체로 봐야죠. 60만 전체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정책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쪽 의견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않았냐.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주민들의 인기 영합적인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안양시장이.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안양시장뿐만이 아니라 안양시장뿐만이 아니라 안양적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있죠. 그때 선출직 시장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연대 책임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은 숨겨진 채 그냥 그 지역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나쁜 주민인 것처럼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도.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안 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다. 당신 같으면 그런 주장 안 하겠느냐. 문제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 주장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개선을 하면서 그 정책을 집행해가면서 안양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출직 시장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는 결론적으로는 터미널 자체가 폐지돼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이 박탈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거 지자체장의 책임이 지자체장의 책임이 크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또는 안양 전체의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연대 책임으로. 그리고 그것의 책임만이 아니고 자 보세요. 앞으로도 지금 대중교통 기본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1992년도 그것이 정책이 결정돼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중교통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양 시민들은. 30년 넘게.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변상해줘야 돼요. 외국에 이루는 그것도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권, 즉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그것을 10년 동안 대중교통권을 누릴 수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는 안양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이론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론의 문제고 이론적으로 너무 깊게 거기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 그렇게 맞는 방만한 말씀이고요.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 맞는 말씀이고요. 내가 좀 흥분해져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깊게 그동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CFX 터미널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또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당초 부지가 예. 약 한 5,500평 5,500평입니다. LH 땅으로서. 예.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게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또 소장에도 피고가 그렇게 맞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 5,500범은 최적화된 면적입니다. 입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지하로 하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적다고 하고는 평면적의 면적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된 주장이잖아요. 편협된 주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양시에서 공주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네. 나온 영역 보고서가 있어요. 있죠. 제가 그걸 봤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그 영역 보고서에는 2026년 기준으로 지금 평촌 터미널이 적정한지 면적이 그걸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하고 그게 네. 6%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그 거예요. 영역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그 있어요. 영역 보고서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안양시와 그 다음에 지역의 여론들은 그 땅이 좁아서 못한다는 그렇게 피해를 낸 거예요. 이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거는 99년도에 그 땅을 지정할 당시에 100년 대계로 보고 터미널을 지정해 한 거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땅은 너무나 적정하다. 왜? 한 층이 부족하면
요즘 입체적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양시에서는 거기다가 49층 오피스텔 내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그런 있잖아요. 거 보면은 그러면 2개 층 쓰든지 3개 층 쓰면은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적정한 면적인데 그걸 거기 자리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지 않으려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다 또 보니까 하나 이제 그렇게 된 것 위치가 같습니다. 지금 안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선이 곧 들어서잖아요. 보세요. 예. 거기 인도권에서 동탄까지 가. 제1순환 고속도로 타고 바로 내려면은 예. 바로 그 버스터미널 바로 들어갑니다. 시내 들어오죠. 너무 좋죠. 입지가. 얼마나 적정한 입지요. 입지가 좋죠. 그럼 거기서 버스 타고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바로 고속도로 나가는 올라가죠. 거기다가 수도권 외곽 순환도. 순환도로 바로 예. 타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지금 거기 적정한 안양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입지가 있는 거예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나쁘다고 잘못된 정보들이 시중에 흘러가는 것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합니다. 왜냐면은 가령 그 인도권역, 평촌역, 범계역 그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예.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된 게, 보세요. 이제 인도원 동탄선이 들어섰잖아요. 인동선. 네. 예. 그럼 인도원에서 안양 농산물 도매 시장역에 멈추고, 예. 고개 사거리에 멈추고, 예. 그리고 저쪽 우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평촌만 이용하는 터미널이 아니에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다 이용하잖아요. 그 인동선을 이용하면은 이 터미널에 오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전철로. 우왕 사람 편하죠. 군포 사람 편하죠.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중에서 교통 여건이 나쁘다? 천만의 말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말이 최고의 적지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제일 왜냐면은 공감을 할까요? 이 터미널이 사실은 예. 대중교통 연계가 되잖아요. 예. 가령 지하철이든 지금 다 연계가 되잖아요. 전철이든 예. 나머지 제2교통수단들하고 연계가 돼야 예, 되는데 예, 일부 사람들은 컴퓨터 치우려면은 예. 가령 전철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뭐 이런 핑계를 대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인동선이 이제 2026년도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로 이제 예. 개통되는 거로 돼 있죠. 조금 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 변경에 이외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이제 또 일부 그 여론을 호도한 사람들이 예, 예. 지금도 인근 그 뭐죠? 한신 아파트, 금호 아파트, 현대 아파트 예, 예, 예. 그쪽 그 기인동 예.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한다고 이렇게 일부 그 소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호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천만의 네. 말씀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원고가 1번부터 9번까지 9분의 원고가 있습니다. 이 원고 중에 3번부터 3, 4, 5번 원고가 이 세 분이죠. 세 분 원고가 거기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인동. 네, 귀인동 비대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인동 비대위를 대표하는 사람 다 들어와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다 터미널을 넣어달라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천만의 말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되고 그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로 그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행정소를 같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49층 오피스텔로 인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터미널에 들어서서 안양시 전체에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그렇죠. 운영된 걸 더 바라고 계시잖아요. 바라고 계십니다. 예. 그쪽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고 세 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소송에서 같이 세 분이나 옹고로 참여해주고 참여하신 겁니다. 또 나머지 분들도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터미널을 반대하는 게 유치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양역 원스퀘어 앞에 이제 그 환승 터미널이 대체 시설이다. 라고 지금 집행기관 안양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까 이제 환승 터미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환승 센터식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환승을 하기 위한 왜냐면 그 환승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고속버스나 이것도 환승 터미널이 있어요. 가령
민자고속도로 그 정한 그 휴게소에 보면은 이거 환승을 해서 갈 수 있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말도 안 된 그 환승 터미널이 어떻게 여객 자동차 정류장, 즉 터미널의 대체 시설이냐. 이것은 국토계획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네. 이제, 그 안양역 앞에 환승터미널은, 지금처럼 잘 정비돼서, 거기에서 이제 환승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는 환승터미널로는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오는 버스들이, 거기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거기에 또 환승터미널을 이용하는 안양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제대로 갖춰져서 환승터미널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 거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거는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6가지로. 1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부터 해가지고, 뭐, 물류센터, 뭐 해가지고, 마지막, 7가지 6가지. 마지막,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자동차 정류장을 분류를 해놨는데, 어떤 게 자동차 정류장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정류장은 이러한 것이다를 6가지를 해놨는데, 그 중에, 요거는 이제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고요. 우리 여기, 평촌동 934번지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류장에 들어가려면은 복합환승센터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안양역 앞에 있는 그 환승터미널은 그냥 환승센터입니다. 서큘레이션. 환승센터, 환승터미널. 복합이 아니에요. 복합환승센터면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에요. 복합 개념이 아니죠. 복합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복합이 안 붙어 있는 그냥 환승터미널이고 어떤 것이 복합환승센터가 어떻게 틀리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다르죠. 이게 뭐냐면 환승터미널은 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복합환승센터는 도지사만이 지정하는 겁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합환승센터는 2개 이상의 시를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토계획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천에서 와가지고 안양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복합환승센터라고 지정이 되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게 굉장히 커지면서 그걸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환승터미널은 안양 역 앞 환승터미널은 도지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안양시장이 그렇죠. 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자, 이쪽에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를 하고 거기가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주장하려면 복합환승센터면 주장이 가능해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법에 의해서. 근데 그건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냥 환승터미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마치 그것이 평촌동 934번지를 폐지하고 나서 안양역 환승터미널이 대체시설인 것처럼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 판결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을 나오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명쾌하게 이해되시죠? 아무튼 좋은 의견과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관악산에 모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가 이제 이 전주에는 이제 소송 제기해 놓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미비된 거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있고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원점으로 돌아와서 과연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데도 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터미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부지가 없어졌지만 용도 폐기됐지만 이 온상복구되고 온상복구를 위해서 왜 쟁취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예.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래서 좀 장시간 또 잠깐만, 한마디, 한 말씀 더 하세요. 이 파트에서, 네. 혹시 다른 파트에서 다루지 못할지 모르니까, 한 말씀 더 하시죠. 아까 이제 빠진 게, 터미널은 버스가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정비도 하고, 버스가 또 잠을 버스 자고. 기사들이 또 오케이.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게 공공재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이제 준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거를 사업 자체를 누구한테 맡겨놨냐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스 사업이 있고 버스가 잠자는 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 보면은 안양 안양 마을버스, 안양 시내버스 이런 버스가 있잖아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누가 하냐면 버스 사업자가 합니다. 그 버스 사업자가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인천에 있는 버스 사업자의 면허권을 한번 평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면허권을 평가하면서 그 버스 회사의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매년 80% 이상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가지고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버스가 멈추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버스 회사에 세금을 80%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천이 하는 정책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안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지 않으면 버스가 멈춰서거든요. 세금뿐만 아니라 그거는 미리 또 지원도 해주고 해주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죠. 공공재 중에서도 준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버스 사업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 불만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4, 5년 전만 해도 버스 사업자들이 난리였습니다. 적자 난다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들이 아주 난리였어요. 월급 적다고. 지금 그런 얘기 없잖아요. 쏙 들어갔잖아요.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터미널입니다. 버스 터미널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버스 터미널이 이제 한두 군데씩 이제 폐지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복 설계돼서 폐지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물론 성남도 뭐 기존에 버스 터미널 또 있어요. 성남은 2개인가 될 겁니다. 버스 터미널이. 그다음에 고양시도 버스 터미널 2개 되고. 근데 안양 버스 터미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버스 터미널은 뭐냐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50%였습니다. 150%였는데 800%로 800%에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의 버스 터미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직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부터미널에 있습니다. 있어요. 1층짜리예요. 거기도 용적률이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거기도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그 남부터미널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땅 소유자는 폐지하고 거기다가 뭐 오피스텔이나 뭘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터미널은 그대로 두고 한 개층 내지 두 개층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복합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터미널 사업자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대안으로 이 대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러면도 대안을 모색해야죠. 그래야 이제 터미널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터미널 사업자한테 세금을 지원해 줄 거냐. 근데 세금을 지원해 줄 돈이 없잖아요. 세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에 그 땅에, 터미널은 보통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땅에 있는 용적률 150%를 300% 또는 500%로 늘려주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지금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복합시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주 터미널도 복합시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이 적자 나서 폐지 위기에 있는 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늘려두든지. 근데 용적률을 늘려주는 건 세금 지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을 늘려주는 방향이 한 가지 대안일 수 있다. 오케이. 예, 적자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또, 예. 그, 보충 또는 이제 분양 설명,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예. 이렇게, 아이고. 좋은 산행에서 잠시만, 예. 이 박사님 이제 안양권 시민으로서, 일본 원고입니다. 일본 원고. 시민정의실천위원회가 일본 원고인데 거기는 단체잖아요. 원고 1번. 일본 원고의 시민정의실천위원회의 사무국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죠. 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은, 여기도 원고인 거죠. 그러니까 단체니까. 원고원으로서, 일본 원고, 제가 2번 원고. 일본 원고로서 이제, 박사님 이제, 우리 잠깐 이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함양에서 이렇게 직접 오거나 안양에서 직접 함양 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잘못된 정보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콩글리시로 마이카 시대, 베스트, 그러니까 오너 드라이버 시대에 터미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또 일부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자, 이제 그러니까 박사님도 차를 두세 대 몰고 이렇게 각자 몰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아까 그 대화 도중에 네. 이진국 교수가 이야기한 말 중에서 이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지만은 부지가 좁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가 개발될 때 최고의 LH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보고 입안을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부지가 적다 하고 또 아까 입지 그 조건 그 위치는 누가 봐도 그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 최고에 내려고 그 평균 IC 내리면 바로 저가지 하차, 3차 최고의 입지를 만들어 놓은 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거기 선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호사가들이 아니고 저쪽에 자기들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자가용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터미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는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 들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자가용만 몰고 다니고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뭐 자가용 가지고 움직이면 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먹어가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힘들어. 한이 하나가 다르고 힘들더라고. 7, 8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근데 했어요? 우리까지도 괜찮은데 70년 특히 서민이라든가 중산층. 운전 그런 사람들은 하려면 못 가잖아 시골에. 그러니까. 여행하면 못 가잖아. 터미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공공재로 운영되니까 꼭 지자체에서 뭐 사업 이익이 안 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공공재로 운영 전국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면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이 뺏어간 안양터미널 꼭 찾아와야죠.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주목된 이야기지만 인구 2만 100명인 인천의 옹진군에도 종합터미널이 있어요. 인구 60만이 넘었던 안양시가 아직도 터미널이 없어서 저렇게 그러니까 다른데 이렇게 경유하고 한마디로 이 기생 내지는 더 나쁜 표현을 하면 빌붙어서 이런 그 작태는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반드시 꼭 터미널은 있어야 된다는 이제 오늘 결론은 또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근데 이 앞전에 우리 이 박사님이랑 이제 또 관악산에 와서 이런 대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즉답을 못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그래. 그거 제가 작년에 논문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나름대로 또 공부를 했죠. 예.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예. 그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잖아요. 예. 이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예.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교통, 그 다음에 통신, 산업. 그런 게 인문환경. 네, 이게 이제 인문환경이고, 맞습니다. 네. 이제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거. 예, 예. 대부분의 사실은 자연 그렇죠. 이런 현상들, 자연 예. 상태가 이제 자연 환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 그때 한마디로 이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예. 정의를 하자면은 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자연 환경이잖아요. 예. 그렇네. 근데 예. 사람이 인공을 가미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문 환경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 공권인 대중교통기본권 예. 헌법상 네. 기본권 중에서 예. 그건 반드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절에 제가 이제 잘못된 그 언급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예. 정의되어 있다. 그거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 예.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보면은, 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생활환경.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앞절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집답을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그 이제 찾아보니까 환경행정법 박사라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이거 꽂으면 바로 나올 것처럼. 근데 그게 안 됐고, 자료 조사를 해야 나오는구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정의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생활환경. 소음, 진동, 악취, 일조권,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그 생활환경이라는 개념이 있었구만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가 없죠. 오늘 아주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니, 법학 박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꼭 편집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한 말씀 더 마무리. 요즘 이제 온라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쇼츠 그다음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우리 안양터미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양터미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이팅 한번 하죠. 안양터미널